이번에는 생활 속의 흥미로운 발명과 특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노석홍 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전해주실 내용은 어떤 건가요? 예, 오늘은 미래 전쟁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군안 로봇 기술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군안 로봇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예.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군안 로봇은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와 같이 위험한 재난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로봇입니다. 전쟁터에서 전투가 치러지면 부상병이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주로 부상병을 들어서 옮기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대를 헬리콥터나 장갑차에 실어서 한꺼번에 옮겨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도 많은 대수를 넣을 수 있는 형태를 바꿀 수 있는 것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또 환자를 옮길 때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트랙 형태의 바퀴를 가지고 있고 가변적인 그리퍼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위급한 상황에서 아주 유용한 로봇인 것 같은데요. 현재 이런 로봇들이 얼마나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까? 예,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군안 로봇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네. 한국에서도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이 로봇에 관한 연구를 시작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이 전장에서 부상병을 구조하기 위해 2005년부터 개발을 시작한 군안 로봇은 4개의 독립된 궤도형 바퀴를 이용해 실내외 환경에서뿐만 아니라 험한 지형에서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 유압식 팔 구조를 채택해서 230kg급의 중량물 및 부상자 수송도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다른 한 기업에서는 병원에서 환자를 이송하기 위한 전기식 로봇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로봇은 136kg급의 중량을 들 수 있도록 만들어졌으며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개발이 되어 최근에는 전투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전투형 로봇까지 추가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미국에서는 이 군안 로봇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많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 이 군안 로봇 기술에 관련된 특허 출원 현황은 어떨까요? 예, 이번에 실시한 특허 검색 결과에 따르면 작년까지 국가별 군안 로봇 기술의 전 세계 특허 총 건수는 약 2,99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이 37%의 특허 기술을 가진 것으로 조사가 됐고 그 다음으로 미국과 한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결과를 보면 일본이 양팔 매니플레이터 분야에서 가장 많은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방기술, 군안 로봇 핵심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이 아직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래 전쟁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군안 로봇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여기서 잠깐 이번 주에 어떤 특허 뉴스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특허 분쟁이 증가하면서 선행기술 검색이 대응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사한 선행기술을 찾아내 특허를 무효화시키면 분쟁의 핵심 쟁점인 기술료 합의, 손해배상 청구 등의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웨어러블 컴퓨터가 2014년 최고의 이슈로 선정됐습니다. 작년에 출시된 구글 글래스와 갤럭시 기어를 시작으로 애플이 올해는 아이워치를 출시하면서 웨어러블 컴퓨터에 대한 관심은 2014년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작년 12월 12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 침해 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에 불복해서 법원에 항소 절차를 밟았습니다. 네, 한 주의 특허 뉴스를 살펴봤는데 이 중에서 주목해야 할 어떤 뉴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3가지 과제 중에서 삼성전자가 애플 코리아를 상대로 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 분쟁은 뭐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예전부터 여러 지역에서 계속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전반적인 흐름을 정리해 주실까요? 예. 애플은 2011년 4월 삼성이 애플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미국, 유럽 및 한국 등지에서는 부분적으로 승소를 했는데요. 미국에서는 일방적으로 애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온 판결은 삼성전자가 2012년 4월 서울지법에 추가로 제소한 내용에 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서울지법은 삼성전자가 주장하는 상용특허 3건에 대해 2건의 특허는 진보성 결여로 무효 판결을 내렸고 한 건에 대해서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는데요. 네. 삼성전자의 완패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특허 기술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보완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예, 어떨까요? 예. 국내 기업 중 최고의 특허 관리 수준을 갖추고 있다는 삼성전자의 대표적인 특허가 경쟁사의 특허보다 진보성이 결여돼서 침해가 무효로 평가받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네. 특허를 작성하기 이전에 선행 기술을 체계적으로 검색하는 것은 품질 확보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또 특허권 명세서를 충실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특허 청구항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 시간을 충분히 투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특허 출원료를 인상해야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특허 출원료는 미국의 경우에 비해서 5분의 1 내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네. 좋은 특허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명세서 작성 비용이 최소 5배 이상 증가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으로 더 유기적인 협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